네. 그래서 제 4단원 동적 평형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첫 번째부터 단어부터 나오네요.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볼게. 이렇게 동적 평형이야. 동자는 무슨 동자지? 한자 쓰는 거야. 동자는 무슨 동자야? 그렇지. 오. 여기 한자도 알아. 자, 같을 동자래. 그럼 적자는 무슨 적자는 무슨 적자겠어? 같을 동? 같을 적? 다를 적? 그럼 이상하잖아. 같을 동, 다를 적. 같고 다르다야? 적자는 부피적자야, 부피적. 알겠어? 부피적. 그래서 우리가 최적을 구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단어도 쓰고 그러지 수학에서 쓰나? 됐어요? 아무튼 적자는 부피적자인데 동적, 평형. 평형은 이꼬르가 평형이지. 그래서 부피가 이꼬르다라는 뜻이야. 부피가 같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동적, 평형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역 반응이고 정반응, 역반응이고 가역 반응이 오늘 이쪽에 집중할 거야. 어렵진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하고 뭔가 약속을 좀 해야 될 거야. 오늘부로 화학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봐.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 라즈 A와 라즈 B가 반응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그어요. 아주 오래전에 배웠을 건데 이 화살표의 뜻 아니에요. 진짜 오래전에 배웠어.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화살표의 뜻 뭐야? 잼민아 저 화살표의 뜻 뭐야? 화학 반응. 그렇지. 이게 화학 반응의 뜻이야. 화학 반응. 무슨 뜻이라고?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 화살표 화학 반응이니까 A, B는 무슨 뜻이야? 화학 반응 전 단계. 그래서 A, B를 부를 때 뭐라 부르지? 반응? 그렇지. 물질. 화학 반응 전 단계니까 반응하는 물질이란 뜻이야. 그리고 화살표가 화학 반응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쓰겠지. A, B. 됐니? 그럼 이 A, B를 무슨 물질이라 그래? 화학 반응 이후 물질. 이걸 뭐라 그러지? 생성 물질.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화학 반응 전 물질이 화학 반응 후 물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이라고 배웠던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부터 용어가 좀 바뀌는데요. 오늘부로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정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전까지는 다 뭐만 배워왔다는 거야. 그렇지. 정반응만 배워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화학 반응에 정반응만 논했던 거지. 알겠니?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뭐 또 논하겠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논하겠다는 거야. 이렇게도 가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물질이야? 아까 썼잖아. 반응 물질이잖아. 반응 물질이지. 근데 얘가 무슨 물질이야? 생성 물질이지.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도 되돌아가요라는 거야. 가! 알겠니? 간다고! 이걸 우린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역반응. 됐죠? 자, 단어 처음 배웠습니다. 역반응이 뭐야? 자, 앞으로 역반응이 뭐야?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되돌아가요. 다시 역반응이 뭐야?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되돌아가는 거. 이런 걸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처음 본 단어야. 앞으로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4단원 배운 다음부터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우린 이 3단원까지는 어때야 돼? 정반응만 얘기한 거야. 이제 화학을 좀 더 깊게 배우면 뭐라 해야 돼?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화학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정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 가역반응이라 그래. 가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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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역반응. 됐어요? 가역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실험 현상을 주고 가역반응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봐. 실험 가는 가역반응에 해당된다. 이렇게 묻는 거야.
실험 나는 가역 반응에 해당된다. 근데 가역 반응이 뭐야? 아,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면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의 대부분은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자,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단어 알았다. 나 무슨 반응 알았어? 정반응. 무슨 반응 알았어? 역반응. 나 무슨 반응 알았어? 가역 반응이라는 단어도 아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봐봐. 우리는 가역 반응을 배웠는데, 우린 잘 봐. 다 가역 반응이야. 화학 반응의 99.99%는 다 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따로 배우지 않아.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빼고는 다 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역 반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버릴 거야? 그렇지. 가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야. 됐니? 그럼 가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됐니? 가역 반응이 안 일어난대. 가역 반응이 안 일어난대. 가역 반응이 안 일어난대. 안 일어나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비 그러는 거야. 아닐 비자를 쓰는 거지. 됐니? 행하지 아니한다. 됐니? 아닐 비자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은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상에서 보고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기억에 위 실험은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됐니? 그러면 가역 반응은 전부 다 가역 반응이니까 내가 뭘 배워버린다? 비가역 반응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비가역 반응 네 가지를 빼면 다 가역 반응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비가역 배우러 가겠습니다. 비가역. 자, 비가역 뭐냐면 같은 거야.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첫 번째 연소 반응. 연소 뭐야? 태우지. 자, 여기서 하자. 자, 물질을 태우면 자, 봐. 메테인이 타서 뭐 발생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그리고 뭐야? 물이 되겠지.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 그럼 내가 쓸게. 야, 봐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봐봐. 이거 뭐 있지? 메테인 가스잖아. 이걸 태워. O2랑 태워. 됐지? 그러면 메테인을 태우면 뭐가 나와? 그렇지. 물 나오겠지. 뭐 나오냐?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됐니? 그럼 정반응이네. 그럼 자,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해서 됐니? 메테인과 산소 만들 수 있어?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돼. 어떤 반응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물에다 이산화탄소 넣고 어떤 일을 해도 뭐가 안 만들어져? 메테인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정반응은 일어나나. 아주 쉽게 일어나지. 정반응은 쉽게 일어나나.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역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야 돼? 비가역이야. 뭐야? 연소는 다 비가역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C가 석탄이야. 석탄을 태워. O2. 태우면 뭐 나오겠어? 석탄을 태우면 뭐 나오겠어? 이산화탄소 나오겠지. 됐니? 내가 이 이산화탄소를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석탄 못 만들어. 아, 내가 석탄 못 만들잖아. 야, 우리가 이산화탄소 갖다가 석탄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알겠니? 재벌 금방 된다, 알겠니?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 은솔아,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지? 이산화탄소 갖다가 석탄 만들어 버려. 그럼 재벌이지 뭐. 집에서 뭐 이산화탄소 많아 적어. 겁나 많아.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다 이산화탄소야. 흡수하다가 석탄을 만들면 되겠지. 또는 저거 석탄 아니고 뭐도 돼? 다이아몬드도 되잖아. C는 알겠니? 눈빛들이 아, 미안해. 알겠어? 자, 다이아몬드도 되잖아. 그랬더니 얘 뭐라는 줄 알아? 됐어? 괜찮아, 비둘기. 우리 집엔 많아. 됐습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될 수가 없어. 하나 또 있지.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겠어. 염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뭐 발생하지?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뭐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하잖아. 그치? 마그네슘에다가, 마그네슘이죠. 빨리 갈게. 뭐 오래 필요 없죠? 염산을 가하면 뭐 만들어지지?
염화 마그네슘 만들어져요.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져? 기체인 수소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봐. 염화 마그네슘에다가 기체가 발생된 거잖아. 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럼 봐라. 염화 마그네슘에다가 내가 수소라는 기체를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얘가 다시 염산과 마그네슘이 되지 않아. 안 된단 말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야. 됐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은 뭐 있다? 비가역 반응 뭐 있다? 연소 반응과 금속과 산에서 기체 발생 반응. 그런데 이거를 통치는 책도 있단 말이야. 이걸 퉁치는 책도 있단 말이야. 이걸 퉁쳐도 된단 말이야. 왜 퉁쳐도 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퉁치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를 해도 다 기체가 나오거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나눠져 있는데 퉁치든지 어쨌든지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라는 거지. 뭐가 있어? 라는 건데 중화반응. 중화반응 우리 배워서 알고 있지? 중화반응은 뭐야? 산과 산에 무슨 이온이 있어? 수소이온. 산에 뭐 있어? 수산화이온. 염기에 뭐 있어? 수산화이온이 반응한 거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뭐 만들어지지? 물 만들어지지. 물 만들어져.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만들어지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물이 다시 산과 염기로 나눠질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안 나눠져. 알겠니? 안 나눠진다고. 알겠어? 이건 이제 조금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도 아주 진짜 개 코딱지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되돌아가는 거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아, 마찬가지잖아. 봐봐. 선생님이 학원에 출근했지. 나 뭐 하려고 출근하겠어? 선생님의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지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거지. 뭐 집 해봐야 얼마 안 돼. 12억 4천만 원 아닌데 24억 4천만 원밖에 안 됐고 이번에 차 샀는데 27억짜리밖에 안 되고 다이아몬드 뭐 이런 주먹만한 거 뭐 얼마 아주 안 사서 45억 줬나? 뭐 별로 안 사. 돈 벌어서 뭐 하겠어. 다이아몬드 사고 금 사고 뭐 놀래. 아 집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없어? 아 미안해. 아 나만 있는 거구나. 난 우리 집에 있어도 다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봐라. 그럼 선생님 학원에 나와서 뭐야? 돈을 벌겠지. 근데 오늘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 100원 벌었어. 100원 벌었다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에 있는 분들한테. 나 오늘 나가서 100원 벌어왔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 그분들 졸라 많이 벌어왔다. 이야 돈 많이 벌었다. 그럼 그 돈 벌었다 그래야 돼? 안 벌었다 그래야 돼? 이걸 고민해 지금? 가우스 하루에 100원씩 벌면 죽어. 한 달에 3,000원 벌어서는 짜장면 한 그릇도. 근데 분명히 100원 벌었잖아요 라고 덤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어나긴 했으나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가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되돌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정도나 되돌아갈까 말까 해. 나중에 배워. 그래서 산이 외워. 중화반에서 물 되고 그럼 물은 다시 산과 염기로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B. 과역이라고. 두 번째 뭐 있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AG. 우후. CL. 됐니? 이야 이거 진짜 유명한 화학이야 얘. 유명한 애지. 뭐야? 은이온과 무슨 이온이 만난 거야? 그렇지. 염화이온이 만난 거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뭐 되는 거야? 겁나 유명하잖아.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 뭐 만들어져? 그래 앙금. 오 비둘기도 알아. 앙금. 이야. 됐니? 우리 비둘기가 초등학교 성적보다 높지. 비둘기 이게 뭐라고? 염화 은이라는 앙금이지. 앙금이야. 그래서 앙금은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그럼 이 앙금이 다시 은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또 이거 한데 0.0000 이런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무시할 만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외워. 네 가지만 비가역이야.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을 뺀 나머지는 모두 이 네 개를 뺀 나머지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뭐야? 뭐라고? 가역, 비가역. 가역, 비가역. 단어를 잘 쓰라 그랬는데 못 돌아가는 걸 비가역.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걸 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가역. 알겠니?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잘 알아야 돼. 단어를 옳게 쓸 줄 알아야 돼.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선생님 얼마 전에 저기 철학책을 좀 보는 게 있는데 야, 철학책에서 비가역 반응 현상을 내가 읽었어. 너무 반갑더라고. 이야. 어떤 철학자가 비가역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럼 우리 전공 분야잖아. 근데 철학책이야.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얘가 뭔 소리 하나 봤더니 걔가 말하는 철학책의 비가역은 시간이래.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하여.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해.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가면 다시 되돌아와 안 되돌아와? 안 되돌아오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오늘이 너희들이 사는 가장 무슨 날이야? 젊은 날이야. 오늘은 니네가 사는 가장 젊은 날 하루잖아.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 이 젊은 날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이 젊은 날 아무 의미 없이 쇼츠나 보면서 3시간 날리고 3시간 갔어. 쇼츠 보는데 3시간 금방 가지. 됐니? 근데 그거 너무나 소중한 3시간이었잖아. 왜?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젊은 오늘 하루였을 텐데 그중에 3시간. 근데 그중에 내일, 잘 봐. 내일 오늘 봤던 쇼츠가 기억날까? 내일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쇼츠에 오늘을 3시간, 1시간을 버리고 있잖아. 너무나 아까워.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쇼츠 보면서 그걸 킥킥 되지만 그 순간 웃기 위해서 내 가장 젊은 날을 버리는 거야. 나는 쇼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쇼츠는 누가 봐야 돼? 내일의 기약이 없는 저 80대, 90대 노인분들은 쇼츠를 보면서 웃어야지. 어차피 내일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봐야 되잖아. 쇼츠는 80대, 90대 분들이 보는 거야. 너희들처럼 10대 애들이 볼 게 아니란 말이야. 왜? 너희들은 오늘의 가장 젊은 이 시간이 바로 내일의 나의 미래를 바꿀 거잖아. 근데 쇼츠 본이라고 나의 미래를 바꿔먹는 거잖아.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에. 알겠니? 항상 생각해야 돼. 오늘은 나의 가장 젊은 날이요. 가장 소중한 날이며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나. 비가역성이야. 그러니까 시간은 비가역성이야. 알겠니? 그래서 비가역성을 쓰세요. 그러면 뭐 있어? 아이고 연소 반응. 아이고 기체 발생 반응.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앙금 반응. 그리고 나의 오늘 젊은 날. 이걸 비가역성이다.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가역성이야. 자, 이제 가역성 설명하러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가역성만 설명할 거야. 됐니? 읽어는 줄게. 빨리빨리 가자고. 됐니? 물의 증발과 응축. 저건 뒤에서 나오니까 할게. 자, 염화 코발트. 이런 거 그냥 읽어봐. 이거 시험에 나와. 읽어만 줄 테니까 봐. 염화 코발트 언제 들어본 적 있어, 니네? 염화 코발트 언제 들어봤을까요? 왠지 낯이 익지? 코발트, 염화 코발트.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들어봤어? 그래, 지시약. 오, 장훈, 지시약. 이야, 염화 코발트 지시약. 오, 염화 코발트 지시약. 근데 장훈아, 나 어제 이런 질문 받았다? 어제 그저께인가? 지시약이 뭐예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나 충격 먹었잖아.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 얘 똑똑하잖아. 알겠니? 우리 진짜 똑똑해. 지금 대성에서 거의 3손가락 안에 들면 기분 나쁘지? 2손가락 안에 들어 얘가. 3손가락은 기분 나쁠 거고. 자, 이제 봐봐. 자, 하나 지시약이 뭐야? 내가 할게. 알겠어? 얘는 또 눈치껏 나보라 하려잖아. 잘 봐. 두통약, 치통약, 배 아플 때 먹는 약, 상처에 바르는 약. 아니, 알겠니? 지시약이 무슨 두통약인 줄 알더라고. 왜? 그랬더니 뭐 두통... 모를 수도 있겠다는 거 그때 그 친구가 어제 그저께인가 나한테 질문해서 알았어. 아주 어렸을 때 배웠잖아. 지시약이 뭐냐면 지시가 뭐야? 지시가 가리키다는 거야. 됐니? 너 이거 해. 지시가 가리키다는 뜻이야.
약 뭐야? 뭔가를 가리키는 약품이라는 뜻이야. 지시약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뭔가를 가리키는 약이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본 적 있잖아. 선생님한테 커피 달라 그래라. 저 선생님한테 커피 좀 뺏어와 내 거. 됐어? 그래서 지시약이 뭐라고? 가리키는 약이야. 됐어요? 네, 두세요, 거기다. 됐어요? 가리키는 약. 알겠어? 그래서 염화 코발트 언제 배운 적 있잖아. 물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중학교 때 했었어, 니네. 그래서 붉은색 염화 코발트가 물에 닿으면 뭐 되지? 푸른색 됐었어. 그때 그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냐 내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야. 근데 이거 봐. 니네 헷갈린다고 물어보는 애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됐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닿으면 붉은 색깔이 되는 거야. 육수함을 넣을 필요 없어. 됐니? 무슨 뜻이냐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에 녹을 때 알겠니? 물에 녹을 때 6분자의 염화 코발트가 한 분자씩 녹아서 육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물에 녹지. 됐니? 염화 코발트가 물에 녹지. 됐니? 그럼 무슨 색 되는 거야? 붉은색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라. 붉은색인데 물이 증발돼. 물이 증발돼서 다 날아갔지. 그럼 다시 무슨 색으로 돌아와? 푸른색. 물 닿으면 붉은색. 물이 증발되면 푸른색. 푸른색이 물 닿으면 붉은색. 붉은색이 물 닿으면 증발되면 푸른색. 푸른색이 붉은색. 붉은색. 푸른색. 푸른색이 물 닿으면 됐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역 반응. 알겠니? 이거 시험에 나와서 그런 거야. 해줄 거 없지?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단어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화학 반응식 안 나와. 알겠어요? 그냥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어서 이게 얘인 거지. 근데 이거 말고 다야. 대표적인 얘만 나와 있는 거지. 이런 구리이온 배운 적 있죠. 구리. 이건 우리 가장 기본 암기사항이잖아. 선생님 봐. 순수한 구리. 금속 구리. 무슨 색깔? 에이, 그러지 말자. 됐니? 그러지 말자. 됐니? 그럼 그 커피 좀 갖고 와라. 그리 가려니까 카메라 찍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앞으로 갔더니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앞으로 안 가는 거야. 카메라로 찍고 있을 때는. 됐니? 땡큐. 전번에 카메라 찍는데 내가 저번에 아무튼 뭐 숙제 안 해왔다고 내가 앞으로 갔는데 내가 영상 잘 녹화됐나 그거 보는데 내 얼굴이 화면에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커피를 가지러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저기 있는데도. 알겠냐? 그럼 시켜 먹었어요. 그러지 말고. 야, 이거 카메라가 저 뒤에 있는데 앞으로 못 가겠더라고. 알겠어? 아니, 영상 보는 애들 있잖아. 놀랄 거 아니야. 갑자기 쓱 가서 얼굴만 나오면. 다 니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누가 보겠어? 오늘 또 민지 결석했으니까 민지가 보겠지. 하이 민지. 안녕. 됐니? 고마워. 됐니? 자, 간다. 구리 외워야 되지. 순수한 구리 금속은 무슨 색이야? 붉은색은 외워야 돼. 구리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애니까 외워야 돼. 우리 중화 반응할 때도 뭐 금속과 산해 반응할 때도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순수한 구리 붉은색. 아이고, 외우자. 금속. 근데 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얘가 되게 웃기지. 구리가 이온이 되잖아. CU 몇 가? 이러면 곤란해. 또 이러면 내가 가수 시험 보는 수가 생겨야겠니? 구리 몇 가? 다음 주에 가수 시험 보겠습니다. 구리 몇 가? 시험 보겠습니다. 2가. 이야, 희한하네. 구리 몇 가? 2가야, 알겠니? 설마 여기 수업 받으면서 가수가 뭐야? 빨리 얘기해봐. 여기서 솔직히 해봐. 가수가 뭐야?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러면 오늘 수업 접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종쳐. 빨리 손 들어. 스타 될 수 있어. 선생님 가수가 뭔가요? 그럼 바로 스타 된다. 구리는 이과야. 그리고 외워야지. 구리가 이과 되면 뭐 되지? 푸른색이야. 그래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야. 그러니까 구리가 이온이 되면 무슨 색깔 되는 거야? 푸른색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리 이온은 뭐라고? 푸른색이야. 구리 이온은 뭐라고? 푸른색이야.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야. 근데 금속 고체 구리는 붉은색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갑니다. 구리, 황산 구리가 오수화물 물에 녹았잖아. 그러니까 고체인 황산 구리가
물에 녹으면 구리 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잖아. 물에 녹아서. 그래서 푸른색이 되는 거야. 됐니? 황산 구리가 물에 녹으면 구리 이온 나오는 거지. 그래서 푸른색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럼 물이 증발되면 어떻게 돼? 물이 날아가지. 그러면 얘가 다시 뭘로 바뀌겠어? 황산 구리로 되겠지. 황산도 쓸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황산구리가 물에 녹으면 구리 이온이 발생해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고 물이 증발되면 황산구리가 만들어진다고. 황산구리. 황산구리가 만들어지면 무슨 색이에요? 제가 흰색. 물에 들어가면 푸른색. 물이 증발되면 흰색. 물을 넣으면 푸른색. 됐죠?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수화물 일단 건 중요치 않아. 오수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물에 녹은데 물 5분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수화물이라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냥 황산구리가 물에 녹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구리온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이다. 이거 남기돼 있어야 된다. 어제 고1 때도 외웠을 거야. CU 이과 플러스 CU 뭐야? 정훈아, CU 뭐야? 편의점 새끼야. 편의점. 알겠니? 편의점. 알겠니? CU 편의점.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이야. 알겠니? 니네 편의점 가봐. 다 푸릇푸릇하지? 알겠니?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야? 이과야. 그러니까 문과는 경영을 못해. 알겠니? 이름이 딱 CU라고 짓는 순간 푸른색. 그래서 전부 다 그 컬러가 푸릇푸릇할 거야. 비율었어? 이상한데? 알겠니? 그치? CU 푸른색이지? 그럼 CU는 푸른색이지. 알겠어? 눈빛들이 불량해졌는데 눈빛들이 됐죠? 그래서 이거 외운다. 자, 그래서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외우라고 설명해 준 건데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수능에서도 이 한 단원에서 이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얘야. 근데 용어를 좀 잘 써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만 설명해주고 저 뒤에서는 설명 없어. 오래 걸려서. 자, 이제 지구과학 잠깐 설명할 건데 자, 갑니다. 짜잔. 됐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짠. 자, 갑니다. 이게 땅이야. 땅인데 석회암지대야. 여러분들 석회암지대면 화학식이 뭐냐면 CaCO3 이게 석회암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이걸 탄산칼슘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화학에서는 탄산칼슘을 어떻게 말하냐면 석회물질 또는 동물의 딱딱한 부위, 됐니? 생물의 딱딱한 부위, 조개, 딱딱하지? 껍데기, 소라, 껍데기 또는 동물의 뼈다구, 됐니? 생물의 뼈는 다 화학식으로 하면 탄산칼슘이야. 근데 지구과학에서 탄산칼슘 그러면 뭐야? 석회암이야.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인 거야. 알겠니? 석회암지대다. 알겠니? 그럼 석회암지대에 비가 내리는데 사실은 비가 있지.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H2 내리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녹아 안 녹아? 아주 소량 녹아.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아주 소량 녹는다고. 그러면 얘가 CO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봐야 돼. 지금부터 화학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진짜 순수한 100%인 H2O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이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서 합치니까 뭐가 돼? 화학식 써봐. 탄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탄산이야. H2CO3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사실은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는 빗물인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지. 우리 고1 때인가? 고1 때 배웠을 건데 산은 뭘 녹여? 금속을 녹여. 그 다음에 또 뭘 녹인다고 배웠어? 중학교 때. 산은 탄산염을 녹여. 알겠니? 탄산을 녹인다고. 그래서 산성을 떨어뜨리면 달걀 껍데기에 그 달걀 딱딱한 부위가 다 녹는다고 배웠을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뭐 배웠지? 산성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집어넣으면 조개 껍데기에 있는 껍질이 어때야 돼? 다 녹아버리는 거야. 아, 이거 배웠다, 니네 중학교 때. 뭐 있어? 탄산에 사이다 있지? 그 사이다에다가 여러분들 이빨을 뽑아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 조금만 지나면 그 이빨이 어떻게 돼야 돼? 이빨. 사람은 치아라 그러냐? 치아가 어떻게 돼야 돼?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 왜? 동물의 치아는 탄산칼슘이고 사이다는 산성이지.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뽀글뽀글뽀글 사이다가 그 이빨의 성분을 다 녹여버리는 거야.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다 먹는 건 잘 안 좋은 거야.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왜 사이다, 이게 또 말이 이상한 데로 가는데. 사이다를 먹으면 몸이 산소가 되는데 산소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뼈가 자라는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뼈가 자라는데. 뼈가 탄산칼슘이잖아. 그러니까 음료수를 먹으면 탄산을 먹으면 이렇게 성장에 상당한 치명상을 좀 입혀요. 사이다 안 먹는 게 좋아. 알겠어요? 그래서 자, 알겠죠? 이제 돌아간다 다시. 그러니까 봐라. 여기에 문제가 생겼지. 왜? 내리는 비가 산성이야. 근데 돌멩이가 땅덩어리가 뭐야? 탄산염이야. 그러니까 빗물에 이 땅이 녹는 거야. 빗물에 땅이 녹아버려. 알겠니?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지? 그러면 땅이 녹아.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지? 땅이 녹아. 땅이 이렇게 땅이 녹아. 땅이 녹으면서 그 물이 옛날에 어떤 놈 그런데 땅 속에 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줄 알던데. 얘니 그럼 지구 해까지 안 들어가. 됐니? 하다가 이 빗물이 녹아 들어간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지하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 속에 지하 동굴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땅 속에 무슨 동굴이야? 석회암 지대가 땅 속에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땅굴이 파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연산. 오늘 자연산 많이 나온다.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땅굴이 아무 데서 파지는 게 아니라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빗물이 지나가면서 석회암 지대에서 녹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동굴이 있나 없나? 있지. 저기 가면 영월에 가면 고시동굴 있단 말이야. 고시동굴.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시동굴 안 가봤어?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야, 입장료 얼마 안 해. 그거 3,000원인가 밖에 안 돼. 알겠니? 꼭 가봐. 나 이 형편 어려운 새끼들 3,000원짜리를 못 들어가 봤단 말이야. 혹시 강원 도민은 무료일지 몰라. 꼭 가봐. 그래서 고시동굴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회암 동굴이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봐.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건 정반응이야. 이제 화학식으로 쓴다. 석회암 동굴 봐. 어떻게 쓰는지.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온단 말이야. 화학식 말하는 거야. 자, 석회암 지대 CA, CO3지. 자, 간다. 요걸 따로 쓰든 붙여 쓰든 상관없어. 됐니? 그러니까 물하고 됐니? 이산화탄소 요걸 따로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얘네들을 붙여 써서 H2CO3로 써도 상관없고. 알겠니? 이게 1번 반응, 2번 얘네들이 반응 2번이니까 1번 반응 생략하고 얘를 써도 되고 너 써도 되는 거야. 자, 이제 석회암 동굴이 왜 만들어지지? 얘네들이 반응하면 아까 내가 이 석회암이 녹는다 그랬지? 땅이 녹으면 그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그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요거 그대로 합치면 돼. 칼슘 몇 가? 2가. 탄산 몇 가? 2가. 근데 얘하고 합치면 탄산수소가 돼. HCO3- 되는 거야. 이걸 탄산수소 이온이야. 그럼 탄산수소 이온은 몇 가야? 1가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붙여서 화학식으로 써보면 붙여서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CaHCO3 이렇게 써서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나눈다. 이걸 나눠서 쓰면 CA 2가 플러스와 HCO3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녹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위에 대로 쓰던 밑에 거대로 쓰던 이걸 쓰던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지? 가우스가 내가 이렇게 써줬다는 건 얘가 물에 녹았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쓰면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액체 상태로 녹은 거야 지금. 뭐가?
탄산칼슘이 녹아서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됐다고. 액체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돌멩이였는데 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이제 어떻게 돼? 이만큼 물이 흐르는 거야.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하수가. 알겠니?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에는 지하수가 많이 흘러다니겠지. 됐니? 동굴. 물론 저 지하수는 좋은 물이야, 나쁜 물이야? 인간의 삶에 그렇게 좋은 물은 못 되지. 왜 그러겠어? 이런 칼슘 이온이 많이 있으면 몸에 해로워. 알겠니? 그래서 석회암 지대의 지하수는 그닥 좋지 않아. 알겠어요? 석회암 지대의 지하수는 그닥 좋지 않다고. 먹기가 힘들어. 왜 먹기 힘들어? 또 이래라. 칼슘 이온 많잖아요. 먹으면 막 뼈다구 만들어. 큰일 난다. 알겠니? 우리 인간은 칼슘이 꼭 필요하지만 칼슘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뼈가 딱딱해진다. 뼈가 딱딱해지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러니까 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요거 무슨 반응? 정반응. 정반응이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여기다 쓸게. 얘 이름이 뭐라고? 이게 석회 동굴이야, 동굴. 이게 석회 동굴 만들어지는 게 정반응이야. 자, 갑니다. 저기 안 가봤다 그래서 고시동굴 안 갔다 그래서 자, 여기 동굴을 조금만 확대해서 그릴게. 이제 구멍을 됐어요. 오, 이게 동굴 속이야. 이제 동굴 속이야. 근데 동굴 속에 가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아직도 맨날 물은 비는 올 거 아니야. 이 동네 계속 동굴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그럼 이제 요 위에서 어떻게 돼? 위에서 봐봐. 요 크게 물방울을 크게 그려볼게. 물방울을 크게 그려볼게. 그러면 석회암 동굴 있지? 위에 올라가지? 그럼 위에서 천장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지금부터 간다. 그 물방울의 화학식은 얘일까 얘일까? 얘지. 얘야 저 물방울이. 물속에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겁나 많은 거야. 그지?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겁나 많겠지. 왜? 물이 여기를 스며든 다음에 위에서 떨어질 테니까. 알겠니?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거야.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나 봐야 돼. 아, 이걸 한 번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곳이야. 이걸 뭐 1년에 몇 번 하겠니? 자, 봐. 이 물방울을 크게 그리자고. 물방울이야. 천장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이야. 그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 여기에 칼슘 이온들이 겁나 있겠지. 뭐 있어? HCO3- 이온들이 겁나 있겠지. 천장의 물방울에. 근데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흡착이 되면서 잘 안 떨어지고 물만, 순수한 물만 똑 떨어진다. 그러면서 어때? 물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여기서 뭐가 생겨? 돌멩이가 다시 자라. 위에서부터 돌멩이가 쭉쭉 자라는 거야. 그럼 돌멩이가 자라면 그 돌멩이는 얘야, 얘야. 그지? 저 탄산칼슘이지. 그러니까 저 비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물방울은 아까 석회암 동굴을 만든 탄산수 칼슘이었지. 근데 얘가 자라면서 얘가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니? 얘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라오는 거잖아. 이렇게 자라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라오는 걸 뭐라 그러지? 요 종류석이라 그러나? 그럴 거야. 종류석. 알겠니? 그러니까 종류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이게 그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종류석이 뭐야? 이건가? 이거구나. 그래 정반응. 알겠어요? 종류석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거겠지? 자,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할게. 요 밑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잖아. 밑에서도 자라지. 밑에서는 왜 자라? 밑에서는 왜 자라? 그지? 이 물방울이 딱 떨어졌지. 근데 이 떨어진 물방울에 칼슘 이온과 탄산수 이온이 아예 없어? 아예 없진 않겠지. 알겠니? 이 떨어지는 물방울에도 아주 소량으로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이 아주 소량이라도 있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 애가 조금씩 자라겠지. 물론 뭐 이런 건 시험에 내지도 않겠지만 누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겠어? 위에는 자라는 속도 빠르겠죠. 그래서 쭉쭉쭉 고드름처럼 자랄 것이고
밑에 놈도 어떻게 돼? 쭉쭉 올라오겠지. 자, 이름. 밑에 놈 쭉쭉쭉 올라온다. 쭉쭉쭉 올라온다. 이 밑에 놈 올라온다. 밑에 놈 올라오지. 올라오는 놈 이름 뭐야? 석. 대나무 뿌리가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 죽순. 나무가 올라오니, 아니, 나무랜다. 돌멩이가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 석순. 알겠니? 석순. 됐니? 죽순, 석순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붙는 경우도 있지. 됐니? 붙으면 얘 이름을 뭐라 하더라? 석주라 그러나 그럴 거야.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은 안 나요. 석주야, 석주. 위에서 내려오는 거 종류석, 밑에서 올라오는 거 석순 붙은 거 석주. 알겠니? 이거 얼마 전에 사고 크게 났었잖아. 알겠니? 야, 석순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다고 알겠니? 10cm 자라는데 10,000년 이상 걸린대. 10cm. 그러니까 얘가 10cm면 선생님 손가락 한마디가 8cm거든. 10cm가 요만큼이겠지. 요렇게 자라는데 10,000년 걸린대. 10,000년. 그러면 한 요만큼 자라면 한 10만 년 된 것들이지. 굵어졌을 거고. 근데 모 고등학생들이 이게 수학여행으로 석회암 동굴을 갔나 봐. 알겠어? 뭐 하겠어? 또 이상한 새끼들 있지? 됐니? 그 10cm밖에 요만한 걸 어떻게 돼? 됐어? 그리고 무식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꼭 무식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SNS에다 올리겠지. 샵 수학여행, 샵 석회동굴, 샵 기념품. 뒤지는 거야, 알겠니? 요만하지만 걔가 10만 년 동안 자란 거야. 네 수학여행이 10만 년의 역사를 알겠니? 비둘기 큰일 나겠니? 뭐가 함부로 날아다니다가 그지? 그 종류석 같은 데 앉으면 안 돼. 그 가느다란 데 앉았다고 때 뚝 부러뜨리면 10만 년, 100만 년에. 그리고 요즘 좀 알겠어? 좀 보세요. 아무 가지나 앉으면 안 돼. 얘 됐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너희들 왜 틀렸다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석순, 얘가 종류석, 얘가 석주 이렇게 된다고. 얘가 석주. 됐니?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에서 석순, 석주, 종류석이 만들어진 건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역반응이잖아. 얘 다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알겠니? 그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틀려온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내신 문제인데 어느 학교였더라? 이제 됐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이게 정반응,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역반응 속도가 느리긴 하지. 10,000년, 10만 년 걸리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걸리든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일어났고 그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봤고 고시동굴이라든가 석회암 지대 동굴에 가면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반응. 석주 종류석 만들어졌습니다. 역반응. 그래서 얘네들은 가역, 비가역. 빨리 해. 가역. 그래야 내가 다음 걸 하지. 가역, 비가역, 가역. 또 여기서 손 들고 비가역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박인데.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용어 정리였습니다. 정반응, 역반응, 비가역, 가역. 그 다음에 석회암 동굴에서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진 거 정반응, 종류석 만들어진 거 역반응.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비가역 반응만 외우는 거야. 비가역 반응은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질을 태워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들은 다 무슨 반응이라 해야 돼? 정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정반응을 배우지 않아요. 미안해. 우리는 따로 가역 반응을 배우지 않아요. 비가역 반응 네 가지를 배우고 그걸 뺀 나머지가 다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죠? 됐지? 나중에 가서 이상한 문제 보고 선생님 이런 거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거 가역 반응이라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비가역 반응 4개를 가르쳤고 그게 아니면 다 가역 반응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자.
그래서 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용어만 잘 한 번에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틀려올 일이 없는 거야. 용어만 정리하는 데 선생님 지금 힘쓰고 있는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봐.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냐? 이제 비가역 반응 안 나와. 그럼 이제 가역 반응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예가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 그랬지 어렵다 그러지 않았어.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니? 시험에 항상 나와. 수능 문제에도 항상 나오고. 근데 예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하고 저 두 번째 거 많이 나와서 너무 쉬운 거야. 자,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용어 정리입니다. 동쪽 평형. 일단 동쪽 평형이란 말은 조금 이따 할게. 동쪽 평형 이따 할 거야. 자, 동쪽 평형이 이따 할 거고 상평형이라는 단어부터 할게. 여러분들 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상이 뭐야? 상. 상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가리키는 단어가 상이야. 알겠니? 거기다 뭘 붙이는 거야? 태를 붙이는 거지. 상태. 상태가 어때? 그런 거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냐는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상태 어때? 네 상태 어때? 저 고체인데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상태 어떤데? 저 기체인데요?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비유로서. 선생님 요즘 몸매가 완벽해지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그제 성질을 내. 내 몸매가 완벽한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성질을 확 내네. 네 몸매 완벽해 가까워지고 있어. 선생님 요즘 난리 났다. 지금 선생님 우통 까면 왜? 알았어 안 깔 거야. 너무 놀라지 마라. 알겠니? 네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냐? 저 선생님 아직 왕자가 완성이 안 됐어. 자 가자. 다시 갑니다. 상 무슨 뜻이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고. 평형이라는 것 무슨 뜻인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인데 이거 쉬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배우면 다 돼. 쉽잖아. 쉬어. 가자. 용어가 조금 처음 배워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을까 봐 용어 정리하는 거지. 물, 액체, 물 액체야. 자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창피하지만 해볼게. 창피하지만 하는 거야 내가. 됐니? 혹시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 됐니?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 증발은 요 표면에 있는 물방울이 액체가 됐니? 기체로 날아가는 거. 이건 증발이야. 됐니? 이건 증발이야. 끓음은 표면이 아닌 물의 어디에서 내부에 있는 물방울이 됐니? 기체로 날아가는 거. 이건 끓음이야. 그러니까 끓음과 증발은 용어를 어떻게 써야 돼? 완전히 다른 용어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증발. 됐어요. 짜잔. 자, 물 표면에서 오케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걸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외워야 돼. 됐니? 책이 없어. 그 증발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겠지. 증발은 누가 결정할까? 증발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 거냐라는 게. 니네는 다 알고 있어. 다. 어떻게 하면 증발이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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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증발이 잘 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게 똘똘하다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돼.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물 같은 걸 흘리면 어떻게 해? 쓱쓱 넓게 비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엄마들 빨래 말릴 때 어떻게 말려? 쭉쭉 펴서 말리지. 왜? 표면적을 넓게 해야 잘 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또 있어. 어떻게 하면 증발이 잘 돼? 온도를 높이면 돼. 온도를 높이면 증발이 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됐죠? 됐죠? 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잘 봐. 얘는 시간입니다. 됐니? 잘 봐.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건지 봐. 여기다가 됐어요? 속도를 쓸 건데 속도를 쓸 거야. 증발 속도를 쓸 거야. 내가 증발 속도. 증발 속도를 쓸 거야. 알겠니? 증발. 근데 증발은 누가 결정해?
표면적이 결정해. 증발은 뭐가 결정해? 온도가 결정해. 즉 표면도와 온도가 변하지 않아. 내가 뚜껑만 덮었을 뿐인데 뭘. 실내 온도가 변할 수 있다고요? 죽여버린다 하겠니? 온도 일정한 거야. 표면적도 일정한 거야. 그럼 뭐가 일정하겠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증발 속도. 증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러면 증발되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니?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니? 수증기가 들어왔겠지. 잘 봐 지금부터. 기체를 우리가 저 아래 동네에서 배웠어. 중 1, 2, 3 때인가? 고1 때도 안 배워. 기체는 중학교 아주 저학년 때 배웠어. 기체의 특징이 뭐야?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지. 이게 기체인 거야.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여기 기체 하나만 보자. 됐니? 기체 너무 많다. 여기 기체 하나만 보자. 잘 봐야 돼. 여기 있던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지. 근데 여기 가서 뽕 하고 맞으면 어떻게 돼? 뚜껑에 가서 기체가 맞으면 그냥 튕겨나와. 맞고 튕겨나와 기체는. 튕 맞고 튕겨나오겠지. 됐니? 맞고 튕겨나와서 요 벽면에 가서 맞으면 기체는 또 어떻게 하겠어? 뿅 하고 다시 튕겨나오겠지. 자, 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기체가 여기서 맞고 튕겨나와서 맞고 물 표면에 가서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 물 표면하고 딱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튕겨나올까? 물속으로 뿅 하고 들어가 버릴까? 그렇지. 물속으로는 들어가 버려 얘는. 꼴랑 들어가는. 물속에서는 튕겨나올 수가 없어. 벽에 맞고 튕겨나오고 천장 맞고 튕겨나오지만 물 분자를 맞고 팅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던 수증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그 용어를 써놨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응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야. 응축. 자, 이제 응축 뭔지 알았지? 응축 뭔지 알았지? 증발과 응축이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짜자자자잔짜.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던 수증기 분자가 다시 물속으로 되돌아오는 걸 응축이라 그랬지. 자, 응축은 누가 결정해? 응축은 누가 결정해? 그래, 수증기 분자 수가 결정하지. 여기에 수증기 분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축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이 안에 아예 수증기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응축이 많이 안 일어나겠지. 됐니? 그런데 이제 봐라.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이 일정해. 증발 속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올라오는 수증기의 입자수는 어떻게 돼? 일정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수증기니까, 이게 증발이니까 증발이 일정하는 거야. 속도가. 그러면 저 부피 안에 또는 기체 안에 뭐의 양이 많아져?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많아져? 응축량이 많아지는데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와. 딴 건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아주 쉽다니까 이 단어는. 요 빨강색이 응축 속도야. 응축 속도야. 응축 속도. 빨간색이. 됐니?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구간 여기를 T1 그렇게 0에서부터 T1 요 구간은 증발 속도가 빨라, 응축 속도가 빨라? 증발 속도가 더 빠르지? 그러면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증발된 물 분자 수가 많겠어? 응축되는 물 분자 수가 많겠어? 그렇지. 증발된 물 분자 수가 많겠지? 그래. 증발된 물 분자 수가 많겠지.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의 입자수는 많아져, 적어져? 점점 많아지겠지. 됐니? 그러면 이게 증발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 물 표면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를 h라고 잡으면 저 h 값은 요 구간 T1 구간에서 h 값은 작아져야 되겠지. 왜? 점점 증발이 될 테니까. 쉬운 거지? 이건 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됐어요? 자, 간다. 여기 구간 2 할게. 여기 T2. 그러면 T1에서 T2로 오면서 어떻게 돼? 아직도 무슨 속도가 더 빨라? 증발 속도가. 아직도 응축 속도가 빠르지? 그러니까 증발량이 더 많아, 응축량이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응축량이 더 많아? 아직도 증발량이 더 많지?
그러니까 아직도 요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지. 계속 증발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됐어? 됐지? 마지막 T2 구간을 지나면 어떻게 돼? 아유, 요거 하나 설명하려는데 이렇게 힘드네. 요거 하나 설명하러 온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돼? 증발되는 물 분자수와 응축되는 물 분자수가 같지. 그러면 요 높이 H2'이라고 할게. 2'은 이 H2'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됐니? 됐어? 됐지? 그때 요 기체 안에, 여기가 이제 기체지. 요 공간 속에는 됐니? 수증기의 분자수가, 수증기의 H2O 기체, 수증기의 분자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렇지. 안 변하겠지. 안 변할 거 아니야. 안 변하겠지. 이 안 변하겠지. 이때 변하지 않는 저 상태를 뭐라 그래? 동적 평형 상태. 그 동적 평형 상태 중에서도 기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를 상평형 상태. 이게 상평형이야. 그러니까 상평형 상태가 되면 그 상에서 입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겁나 중요한데 틀려오는 게 있지. 이때가 무슨 평형이라고? 요때가 상평형인데 이게 상평인데 왜 이렇게 시험에 틀려오냐고. 착각하지 마라. 이때 증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이때 응축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고 제발. 그러니까 상평형 상태에도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은 거지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고. 그래 그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것들은 상평형만 되면 반응이 멈춘 줄 알아요. 안 멈췄단 말이야. 멈춘 적 없어요. 자, 식으로 쓸게. 그러니까 H2O 액체가 H2O 처음에는 기체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여기서는 이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근데 상평형 됐더니 기체가 액체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상평형이 됐다는 건 얘하고 속도가 같아졌잖아. 같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상평이 되면 뭐라는지 알겠어? 엄나 쉬운 거지? 이거를 틀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틀려오면. 그러니까 됐죠? 다 하나만 알면 되겠죠? 증발, 응축, 상평형. 됐니? 상평형이 이루어진 이때를 우리 말한다고?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상태에도 증발 일어납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도 응축이 일어납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는 중하야, 중하. 중요도가 중상이고. 알겠죠? 이해됐어? 너무 쉬워. 더 설명할 게 없어. 됐어요? 하나만 더 예로 갑니다. 이게 수능 문제도 그렇고 수능 문제 항상 한 4, 5번 정도? 이게 약간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와서 내가 가끔 놀랄 때가 있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 용어 상평형. 동적 평형이었습니다. 요거 설명한 거야 지금 여기. 됐니? 그 다음에 자 봐. 얘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격하게 나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 상평형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고체 평형이야. 설탕 평형. 아까처럼 뭐야? 수증기 평형, 기체 평형 나오는데 한 기체 평형이 조금 더 수능에서는 출제 빈도수가 좀 높고요. 얘는 그러니까 걔 기체 2번 나오면 얘 1번 나오는 정도로. 알겠어요? 근데 되게 쉬운 거야. 자, 보자. 설탕용의 석출인데, 자, 우리 용어 다시 정리합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 불포화용의, 포화용의, 여기 하나 빠졌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과포화용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또 왜 그래?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불포화, 포화, 과포화. 이상한데? 자, 갑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용어 잠깐 쓰겠습니다. 됐죠? 자, 설탕이든 소금이든 넣는 거야.
자, 봐. 내가 여기다 설탕을 짠 하고 넣었어.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얘가 쫙 녹아. 근데 중학교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왜 용해도 같은 거 배웠잖아. 물 100g 속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넣으니까 얘가 계속 녹아 들어갔지. 그러니까 불포화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계속 얼마든지 더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포화는 뭐야? 어느 정도 들어갔더니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 완전히 더 이상 이 용액은 더 이상 설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이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 포화. 이렇게 얘기하지? 그다음에 과포화되면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 과포화되면 그지? 여기에 이제 설탕이 쌓여. 여기에 막 설탕이 쌓여. 그랬더니 내가 넣는데 설탕이 넣는 족족이 이제 이 설탕이 녹아 안 녹아? 안 녹고 그냥 밑에 가라앉아 있지 분명히. 이런 걸 중학교 때에서 뭐라 불렀어? 과포화. 과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야? 넘칠 과자잖아. 과. 됐니? 그러니까 포화를 뭐 했다는 거야? 넘쳤다. 뭐 이런 뜻으로 썼던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할지 보자라는 건데 포화, 불포화, 과포화 갑니다. 설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소금으로 가는데 잘 봐. 똑같은 거야. 설탕하고 소금만 다른 건데 시험에는 항상 소금으로 나와. 뭔 얘기인지 소금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 봐. 어렵지 않아? 이것도 중요하지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야. 자, 갑니다. 설탕 얼마야? NaCl이야. 됐니? 설탕을 여기다 넣었다. 그럼 설탕이 뭐 되는 거야?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설탕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야? 녹아 들어가면 여기에 설탕이야? 소금이었지? 소금 입자가 있어. 그냥 뭐 할게? Na 플러스. 됐니? 이온만 얘기할게.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봐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고체 소금 물에 녹으면 됐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야,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잠깐 얘기하자.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자, 우리 상식적으로 잠깐 얘기해 보자.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써라.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그래.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인영아. 그래. 잘 안 해. 그거 말을 해. 아는데. 바닷물에 소금 없어. 알겠니? 내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피서 갔다 왔어? 바다 갔다 왔어? 아휴, 불쌍한 새끼들. 고시동도 못 가보고 바다도 못 가보고. 우리 중3에는 아까 앞에 수업이 중3이었는데 애가 거의 토인이 돼서 왔던데? 와, 뭐야 그랬더니 바다 주문진 갔다 왔대. 도대체 주문진에서 무슨 짓을 하면 사람이 토인이 돼서 나오냐? 야, 아직은 중학생들은 좀 그지 여유가 있나 봐. 우린 지금 고2니까 바다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전부 다 어디가 있어야 돼? 러셀 가서 막 그지 이거 해야지. 우리가 무슨 바다는 그지 그 어디 보자. 시커매진 놈 없지? 그래서 우린 지금 뭐 수업 끝나면 바로 러셀 가서 또 처박히고 또 끝나면 집에 가고 그래서 또 되면 어째 거의 너희들은 해볼 일이 없지? 그래 그냥 허옇잖아. 그지? 그래 잘 살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좀 피부가 많이 탔지? 선생님은 입시생이 아니잖아. 나는 아우양 요즘 선생님 더워서 공을 못 치러 가고 있어. 아, 나 진짜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아무튼 갑니다. 자, 바빠. 됐니? 나는 이게 반대로 말이 나가면 한 5분을 까먹어. 바쁜데 나 이제 꽉 잡아. 알겠니? 됐어. 재민아 선생님 딴 데로 세면 이렇게 손을 들어. 선생님 딴 데로 세고 있어 갔습니다. 그러고 알겠니? 다시 한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없지.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들어있는 건 뭐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 거지. 이게 있는 거야. 어디 바닷물에 소금이 있냐? 알겠니? 바닷물에 누가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지. 이온이 있는 거야. 이온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물속에서 둥둥둥둥둥 다니는 거야. 물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알겠니? 그런데 불포화 간다. 불포화. 내가 여기다가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됐니? 이 염화나트륨이 됐니? 자, 용어 갑니다. 어떻게 돼? 용해된다는 거야. 용해된다는 건 여기 있는 애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잘 봐. 떠다니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있지. 얘네들이 다시 여기에 와서 달라붙기도 한단 말이야. 달라붙기도 하는 거야. 달라붙기도 한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르냐면 용해를 석출이라고 하는 거야. 석출. 알겠니? 그러니까 물속에서 입자들이 막 떠돌아다닐 거 아니야. 아까 기체처럼. 그러다가 여기에 소금 입자가 있으면 여기서 훅 하고 붙는 거. 그걸 석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걸 용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갔어? 불포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야, 불포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포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고 할까? 얘가 용해. 되니?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 석출. 그럼 무슨 속도가 더 빨라? 용해 속도가 더 빨라. 막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 이게 불포화라고. 됐니? 이게 불포화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속 집어넣어. 그러다 소금을 계속 집어넣지. 소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여기 있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나트륨 이온과 무슨 이온은? 염화이온 녹아 들어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던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다시 되돌아오겠지. 됐니? 녹아 들어가는 거 용해. 다시 되돌아오는 걸 석출. 포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용해된 거하고 석출되는 거하고 뭐라는 거야? 속도가 같아버리는 거야. 같아버리는 거야. 용해되는 거하고 석출되는 거하고 속도가 같아버리는 거라고. 됐니?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이것도 뭐라 그래?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중에도 무슨 평형이라 그래? 이런 걸? 상평형? 용해평형. 상평형의 일종이야.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 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겠다는 거야. 자, 이제 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거야. 이제 요것만 하면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뭘 이용해?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거 봐. 처음에 사용했던 게 얼마야? 염화나트륨 됐니? 질량수 얼마짜리를 사용해? 23짜리를 사용해. 처음 사용했던 게. 그러면 여기에 처음 사용했으니까 질량수 전부 다 나트륨 이온이 얼마짜리야? 나트륨 이온이 얼마짜리야? 23짜리만 존재하겠지. 23짜리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무슨 상태로 만들어놨어? 그렇지. 포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23짜리야. 그럼 이 용액 속에는 나트륨은 무조건 몇 짜리 나트륨만 있어야 돼? 23짜리만 있어야 된다. 자, 갑니다. 여기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을 건데 고체 나트륨을 집어넣을 건데 이 나트륨 얼마짜리야? 25짜리야. 25짜리. 나트륨은 나트륨인데 얼마짜리 나트륨을 집어넣는 거야? 25짜리야. 그러면 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녹지 않겠지? 녹지 않고 어디 들어가? 여기에 또 쌓이겠지. 막 이렇게 쌓이겠지. NaCl 25짜리가 들어갔잖아. 고체 상태로. 됐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됐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을 조사해 봤어. 이 용액 속에 있는 이온들을 조사해 봤단 말이야. 됐니? 그랬더니 나트륨 25짜리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발견되느냐라는 거지. 왜? 포화된 이후에 내가 고체 염화나트륨을 넣는데 왜 발견된 거야? 그렇지. 상평형이 이루어졌어.
용해 평형이 이루어졌어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24짜리가 와서 뭐 되고? 석출되고 여기 있는 25짜리가 뭐 됐다는 거야? 용해되기 때문인 거지. 됐니? 그러니까 상평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염화나트륨이 석출되고 용해되는 게 멈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란 말이야, 얘가. 알겠니? 그러니까 평형이 일어났어도 NaCl 고체가 Na 나트륨으로도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단 말이야. 25짜리다. 됐니? 이렇게. 됐니? 내 말 이해됐어? 그런데 평형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때? 되돌아오는 놈은 누가 되돌아오는 거야? 23짜리가 되돌아왔었나 보지. 이렇게. 내 말 이해됐니? 이걸 뭘 한다고? 용해 평형, 상평형. 알겠니? 용해 평형. 됐니? 이걸 뭘 한다고? 동적 평형의 예로 용해 평형이야. 됐어? 자, 여기서 결론 뭐야? 결론. 평형 상태가 됐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멈춘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다 그냥 쓸게. 즉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화학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됐니? 화학 반응이 멈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도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주제인 거야. 지금 이 주제가. 이 단원의 주제가. 됐니? 그 단어 오늘 너무 낯선 단어를 배웠다. 알겠니?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동적 평형의 정의 이제 다 됐어. 동적 평형의 정의가 뭐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동적 평형이 되면 뭐라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가